안녕하세요. 저는 6년 차로 활동하고 있는 기후활동가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자연이 아름다운 경남 사천의 외가에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탈석탄 활동가라는 직책을 맡고 이 경남에서 최초로 2020년도에 삼천포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을 알리는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면서 이 곳이 저의 외가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늘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 자연을 물려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때부터는 암울한 미래를 만드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하루라도 더 빨리 끄는데 전력 투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똑같이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 노동자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시작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의 고민은 이때부터 나 혼자 살아남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네, 잘 아시는 사진이실 텐데요. 2022년에 서울과 경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비에 침수된 차량 위에 올라가서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는 한 남성이 포착이 됐는데요. 사람들은 이에게 강남의 현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제가 살고 있는 김해에 강남의 현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때 내린 경남의 그 폭우량이 200년 만에 내린 비였다고 합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성동 고분군이 있는데 이 비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복원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 폭우 속 현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 2030 대홍수 시뮬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다가는 2030년이 되면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는다는 그린피스의 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끝에 파란색 부분이 바로 창원과 김해입니다. 김해에 살고 있는 저의 마음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1위는 바로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지금은 점점 감소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원 1위입니다. 전국에는 석탄이 61기 그리고 가스가 10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들 충남에 많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경남에도 14기로 전국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네, 경남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2031년까지 총 10기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LNG로 남아서 이제 지역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이 또 외지로 나가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지역 비정규직 고용 불안 실태 조사를 정의당에서 실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언제 폐쇄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것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삼천포 화력 발전소에 계시는 30대 가장 하청 노동자분이 고용 불안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작년 5월에는 남부발전 하동 HPS에서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 파업을 부산 남부발전 본사 앞에서 이틀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석탄 화력 폐쇄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또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0년에 12월 보령 화력 1, 2호기가 폐쇄된 이후로 이곳은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진 상태라고 합니다.
석탄화력 500메가와트 2기가 무너진 대가는 매우 혹독했는데요. 연간 세수가 41억 원, 소비 지출이 190억 원이 감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충남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충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조례도 제정을 했고 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또 미약한 금액이긴 하지만 정의로운 전환 100억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도 마련을 했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2026년부터 폐쇄를 앞두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아무것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난관을 극복할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에 그레타 툰베리의 정치인들이 기후위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웃만 쫓는다라고 하는 유엔 연설이 세계적 파장을 일으켰을 때 한국에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탄생을 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발족을 했습니다. 5년간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경남도청 앞에서 이렇게 기후위기 비상사태임을 선언하라는 요구를 시작으로 해서 멸종을 상징하는 신발을 정렬을 해두고 석탄 발전 조기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고 또 2022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가뭄이 들었을 때 울진, 밀양, 합천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산불의 이름은 기후위기이고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동화력 앞으로 가서 조기 폐쇄와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기후제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확대를 가로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조례 폐지 운동도 벌였고 또 있는 기반 시설을 활용만 하면 되는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 기후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국적 연대 활동에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는데요. 하동 2, 3호기가 하동 석탄 2, 3호기가 이제 폐쇄하면서 LNG로 전환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대송산업단지에 들어서려고 했었는데 이를 지역 주민과 함께 막아냈고 그리고 하동 LNG 터미널 또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서 이것도 막아냈습니다. 그 맨 첫 번째 사진이 전국 석탄을 넘어서라는 연대체와 함께 대송산단 LNG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는 캠페인 사진인데요. 이렇게 지역의 일이지만 전국적으로 다 함께 연대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경남에 오시면은 기후 위기라고 적혀 있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400개 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터널 빠져나왔을 때 터널 벽면에 기후 위기라고 리버스 그래피티 방식으로 적어놓은 홍보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청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도민들의 기후인식이 낮아서 기후 대응을 빨리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민들의 인식을 높여보자 해서 시작한 캠페인인데 터널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이렇게 시설물을 훼손했다고 하면서 저희를 고발을 했고 검찰은 이를 약식 명령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서 법정에서 기후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정식 재판을 신청을 했고 그 결과 10만 원형의 벌금형을 받게 됐는데 이마저도 거부를 하면서 노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기후위기를 알리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다가 또 기소를 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정당이나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매기거나 또 점수를 매기는 그런 서열화 작업은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만일에 어길 시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는 가능한데 서열화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선관위에서도 처음에는 등급을 매기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엔 등급을 매기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헷갈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기소까지 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후보들의 공약을 최우수부터 낙제까지 등급을 매겨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소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명태균 건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어 있지만 네, 창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활동가의 어떤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매한 기준을 제시를 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공직선거법상의 독소 조항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경남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렇게 온몸으로 활동을 하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녹색 산업 정책의 틀 안에서 지역의 앵커 조직을 활용한 지역의 기초경제 활성화 전략을 택한다고 한다면 탈석탄 충격을 능가하는 녹색 산업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녹색전환연구소의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탈석탄 지역이 가스로 전환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경제적 편익을 낳는다라는 기후솔루션의 자료도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성인데요. 지금의 기후위기가 한계가 있는 지구 생태를 무시하고 여기서 이윤을 빼내서 독식하려고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면 이제는 지구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공성을 드높이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세상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따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하는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을 전하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정의롭게 녹색 전환으로 가는 길에 경남기후위기 비상행동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